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야, 제가 이게 지금 국뽕이 정말 확 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는 말, 지어낸 말도 아니고 세계 양대 외교 전문지가 있습니다. Foreign Policy 그리고 Foreign Affairs 이렇게 두 개의 최고의 외교 전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Foreign Policy가 우리 한국의 이 전차를 이제 상징적으로 해서 한국의 무기들이 유럽을 넘어 세계를 석권한다. 그 이유는 독일이 바보짓을 해서 그렇다라고 특집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고는 이야 정말 기분 좋구나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서방제 3세대 최신 전차들 잔뜩 들어가죠. 여기에 바짝 쫄은 것 같습니다. 쫄다 보니까 이런 계획까지 내놓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상급이죠. 093B형 공격 원잠을 2척을 추가 건조해서 원래 6척으로 마감하려고 했는데 8척으로 가고 있다 라는 사진이 발견됐어요. 그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최근에 퇴역시킨 군함이죠. 브레멘급 호위함, 리베캄 그거 우리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가능성은 있는 건지 또 어떤 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초 6척으로 끝날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의 093형 공격 원잠 전력에 돌연 2척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랴오닝성 후르다오 소재 조선소에서 093B 공격 원잠 2척을 연달아 진수시켰습니다. 이로써 093 계열 공격 원잠의 숫자는 8척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현재 건조 중인 095형까지 가세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공격 원잠의 숫자는 10척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사가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에게 하이마스 독일 생산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주하는 하이마스 주문 물량을 일부 소화해주고 여기에 더해 자체 개발한 유도 로켓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2월에 열리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단판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월 31일 대서양 모처에서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프랑스 요트를 발견하고 요트에 승선한 프랑스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구조해 인근 항구에 내려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수장 키릴로 부다노프 소장을 겨냥해 10번 이상의 암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1986년생으로 우크라이나군 최연소 장군이자 우크라이나군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부다노프 장군 제거 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약물, 폭발물, 저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모두 사전에 발각되거나 운이 나빠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독일에 212형 잠수함 공여를 요청했던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15일 퇴역한 독일 해군의 브레멘급 호위함 8번함 리베캄을 공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투함은 3,700톤급의 선체에 시스페로, 램, 하푼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수상 전투가 가능한데 우크라이나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 지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 보이죠? 진수식을 했어요. 093B 상급 원잠이죠. 공격 원잠.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원잠이 아니고 공격 원잠인데 이걸 6척에서 마치고 095 그러니까 수급 수나라 할 때 수죠. 참고로 중국은 이 고대 국가 그러니까 샤 하나라죠. 그리고 상나라 은나라죠. 그리고 이제 또 단급 이런 것들은 또 이 수급 이런 것들은 고대 국가인데 이런 고대 국가의 이름으로는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이름을 쓰고 그리고 원, 명, 청, 송 이런 중세 이후의 국가들의 이름은 디젤 잠수함 이름을 쓰죠. 그래서 지금 아주 고대의 그런 국가 이름인데 이걸 이제 6척에서 마감하고 수급
하려고 했는데 그 수급도 두 척을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서 상급이 떠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 8척 그리고 수급 앞으로 쭉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10척의 공격 원잠 장기적으로는 10수척 뭐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중국 지금 막 찍어내니까 그런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독일 라인메탈이 자기네들 지금 생산시설 전차 생산은 그리스로 넘기고 뭐 포탄 생산은 헝가리로 넘기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도 돈이 좀 생각났는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하이마스가 완전 대박을 터뜨렸죠. 그런데 미국의 생산은 과부하 걸려서 바로바로 생산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사고 싶어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독일이 미국에게 그거 우리가 생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수수료 좀 주고 자기들 돈 좀 벌어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얘들은 이 라이메탈은 하이마스 생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생산해 주겠다. 그리고 돈 좀 우리 좀 벌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아드미럴 고르시코프급 호위함이죠. 최초에 북방 함대에서 무르만스크에서 이 아드미럴 고르시코프 이 함하고 또 유조선이죠. 군수지연함 한 척하고 같이 지중해 쪽으로 내려와서 이 스페인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드미럴 고르시코프는 미국 연안 쪽으로 가서 그 미국 연안에서 지르콘 사격하고 뭐 이런 도발을 했죠. 그런데 사진은 이걸 보여주고 뭐 뒤에 보면 완전히 그냥 겨울 같은데 북방 함대에서 무르만스크에서 나가는 사진이겠죠. 이건 아니고 그리고 또 입에도 아니고 그런데 홍보는 또 이걸 해요. 폼 나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그 고르시코프 함하고 헤어졌던 군수지연함 그 유조선 거기에서 이제 구출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게 세자르 자주포도 주고 지금 뭐 라팔 전투기도 준다고 그러고 또 르클레르 전차도 준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프랑스 시민이 저렇게 표류하고 있는 거 우리는 구해줬다. 니들은 그렇게 나쁜 짓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하는데 또 거짓말로 또 홍보하죠. 그 유조선 보여줘야 되는데 폼 안 나니까 이렇게 고로시코프함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건 또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군함이든 경비함이든 화물선이든 누구든지 표류하고 있는 또는 좌초하고 있는 또는 침몰하고 있는 해난 사고를 보면 반드시 구해줘야 되는 게 국제 해사 의무죠. 의무 다 했다고 자랑하는 거 웃긴 일입니다. 자, 이 사람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인데요. 굉장히 젊어요. 지금 뭐 37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37밖에 안 됐는데 투스타입니다.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속 진급을 한 사람인데 현재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 서방 세계에서 이 러시아의 적중에서 러시아가 2월 24일 어느 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를 맞힌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2019년부터 암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작업을 했는데 10번 이상 했는데 약물로 독극물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음식물에 독극물 탔는데 비서가 먼저 발견해서 실패하고 또 차량 폭발물 설치했는데 그게 좀 늦게 터져서 내리고 나서 좀 가니까 터져가지고 또 실패하고 저격했는데 저격수가 또 실패하고 못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된다. 자, 앞으로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더 안 되겠죠. 브레멘급 호위함 리베캄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광개토 대왕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뒤에 램도 있고 요 램 있죠. 램 함대 공 최종 요격체계 아니겠습니까? 미사일. 그리고 여기 지금 시스페로 있는데 우리 광개토 대왕함은 수직 발사관에 시스페로 16발을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연장 발사기에 사연장 발사기 2개를 얹어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개토 대왕함보다는 조금 구형이지만 능력은 뭐 큰 차이 없는 이런 그 브레멘급 호위함 리베캄 한 달 전에 퇴役했는데 그거 우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독일에게는 마구마구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런데 독일이 참 곤혹스럽죠. 주기는 싫은데 주기 싫은데 자꾸 달라고 하는데 못 주겠다 자꾸 이야기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봐라 또 안 준다고 그러냐? 저것도 또 안 준다고 그러냐? 계속 안 준다는 소리만 나오게끔 되니까 독일의 현 숄츠 내각이 굉장히 곤혹스럽다. 주기는 싫은데 안 준다고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너무나 부끄럽다.
국제사회가 비난할 것 같다. 그걸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지금 완전히 그냥 국제사회에서 무기 시장에서 스스로 그냥 자폭을 하고 한국이 수혜를 얻는다고 포린 폴리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이르면 올 봄에 늦어도 여름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배치가 시작될 서방제 3세대 전차에 대한 크렘린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크렘린이 군에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서방제 전차를 저지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실험적 무기들을 속속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크렘린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여할 3세대 전차에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무기까지 총동원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스페인어권 군사 전문지 인포 디펜사가 현지 시각 2월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크렘린은 영국제 챌린저2 전차,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 미국제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전장에 나타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전선에서 대량으로 운용되기 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파괴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가 서방제 전차 킬러로 가장 먼저 배치한 것은 최신형 공격 헬기인 밀-28NM 해벅인데요. 매체는 러시아 군사평론가 드미트리 리톱킨의 관영 매체 인터뷰를 인용해서 밀-28NM이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서방제 전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벅에 이은 또 다른 대응 수단은 T-14 아르마타 전차인데요. 러시아는 정규 양산 물량이 아닌 시제 차량 성격의 T-14 전차 30여 대를 끌어모아 3개 중대를 편성한 뒤 서방제 전차가 나타난 전장에 T-14와 T-90M 등 신형 전차를 최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외에도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로 중무장한 무인 전투로봇 우란-9, 배회 탄약 시스템인 란셋 등을 대량으로 준비해 서방제 전차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무기 체계들 가운데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는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인포 디펜사는 봄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장비를 투입하기 시작하면 러시아가 준비한 대비책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해벅과 아르마타, 란셋, 우란-9 모두 시리아 실전 검증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러시아 당국은 까맣게 잊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독일 전차, 레오파르트 전차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국 챌린저2, 미국 M1A2, 에이브람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다가 현상금을 걸기도 하고 온갖 지금 하는데, 여기에 인포 디펜사가 분석을 하기로는 전차끼리 맞붙는 걸 너무나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밀-23NM, 밀-28NM 이 해벅 이거를 가지고 10km 밖에서 대전차 미사일로 전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해벅 NM 몇 대 안 돼요. 해벅 중에서도 이 구형 이런 첨단 레이더 없는 거, 다채널 레이더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 이번 개전 초에 너무나 뒤뚱뒤뚱한 기동성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전장에서 퇴출되고 카모프 52 위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더 무거운 이런 밀리미터화 레이더에 다채널 레이더 이런 거 장착하고 얼마나 뒤뚱거리겠습니까? 그리고 몇 대 있지도 않은 거, 이거 가지고 수백 대가 들어갈 전차를 다 상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T-14 아르마타, 이거는 동력 개통, 모든 것이 지금 불안정한 이런 상태라서 실전 투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자. 그래서 이 T-14 아르마타 30대 다는 투입 안 하겠죠. 몇 대는 그래도 나중에 박물관이라도 보내야 되니까,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한 20여 대 이렇게 쓰고, 그리고 T-90M 이거 가지고 직접 안 붙을 수 없는, 근접전을 안 할 수 없는 곳에는 T-14나 T-90M 이렇게 보내서 마치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티거 그리고 판터 이런 거 가지고 싸웠듯이 T-90M은 판터라고 생각하고 5호 전차, 그리고
이 T14 아르마타는 6호 전차 티그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착각을 해도 아주 세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접전은 붙이고 지금 있는 기존 전차는 안 붙인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죽는 게 또 두려우니까 이렇게 무인 전투 로봇 우란9, 여기 보시면 30mm 기관포,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4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전투한다. 근데 이게 시리아에 들어가서 시험 테스트를 했어요. 시리아가 러시아의 무기 테스트장이에요. 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만 들어가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인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통제소에서 통신이 계속 되어야 무인 전투 로봇을 통제소에서 이 AI가 아니니까 컨트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통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이 옆에 가서 도끼를 찍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전이나 이런 데서 이게 만약에 걸렸다, 또 통신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끝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먹통, 새카맣게 먹통이 돼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평원에서 만약에 했을 때 30mm 이 기관포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큰 효과도 못 볼 것이다. 란셋 배회 탄약은 이런 그물도 못 찢어가지고 이렇게 황당한 짓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해서 큰 효과 없이 그대로 그냥 무너질 것 같다 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이 너무나 큰 삽질, 자해 행위를 한 바람에 한국이 대박 터진다 라는 포린 폴리시 기사 보겠습니다. 독일의 자해에 가까운 바보짓 때문에 한국이 유럽의 전차 시장을 휩쓸 수 있다는 유력 외신의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독일제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며 이른바 밀어내기식 대체 사업을 준비 중인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 K2 전차 잘하면 수천 대 단위의 수출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기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오던 독일이 최근 자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우방국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독일제 전차를 사용해온 국가들이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가 현지 시각 1월 31일 보도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의 유력 방산 공급자였지만 베를린의 혼란스러운 국방 정책과 나약한 리더십이 기존 파트너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독일제 무기를 쓰던 파트너들은 다른 대안 장비를 찾고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독일의 우유부단함과 신뢰할 수 없는 일련의 행동들은 눈앞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유럽 각국에게 과연 지상군의 핵심 장비들을 베를린에 의존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했다 라며 최근 독일의 친러 행보와 오락가락하는 국방정책이 파트너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독일과 프랑스는 기존의 레오파르드2와 르클레르를 대체하는 4세대 전차를 개발하려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독일과 프랑스의 무능한 관료주의에 의해 실패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주도하는 미래 주요 지상 전투 시스템은 영내 국가들이 믿고 의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기존의 유럽에서는 레오파르드2 계열과 독일제 무기가 사실상 유일한 지상장비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공급자가 생겼다 라며 최근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계열 전차 1000대와 K9 계열 자주포 672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이어서 폴란드는 엄청난 규모의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바르샤바, 서울의 협업은 독일 라이메탈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훨씬 더 빠른 납기 일정을 지키며 고성능 지상 무기 공급을 가능케 했다 라며 한국 폴란드 협력체가 독일을 대체하는 유럽의 새로운 무기 공급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한국산 전차를 고려하는 나라는 폴란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튀르키예의 알타이 주력 전차는 K2 전차의 파생형이며 최근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형 T-72 전차의 대체품으로 K2 전차 조달을 한국과 논의했다 라며 최근 유럽에서 일고 있는 한국산 무기 돌풍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강화가 글로벌 동맹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폴란드가 도입하는 엄청난 양의 K2 전차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력 억지력 확보와 나토 회원국 간
상호 운용성을 중시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K2 전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포린 폴리시의 전망대로 우리 K2가 레오파르트를 대체하는 자유진영의 표준 전차로 유럽은 물론 세계 시장을 휩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포린 폴리시 미국 매체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독일이 왜 신뢰를 잃었냐?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친러 행각.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슈레더, 메르켈, 지금의 숄츠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지도자들이 대부분 친러 행각을 보여왔고 그러면서 지원을 주저주저하고 또 이 친러 행각을 하면서 그 이전에 반미 행각을 했죠. 그러면서 군사력을 유럽 전체의 군사력을 다운시키는 일을 해오면서 군사력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 공업 어떤 그 산업 구조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산업 생산력이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부품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되고 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즉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군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유럽 국가들이 목도하고 체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동률 떨어지면 큰일 나구나. 그런데 독일 무기들은 가동률이 전부 다 전차, 장갑차, 뭐 항공기 할 것 없이 독일 건 전부 다 가동률이 떨어져요. 왜? 독일 자체가 워낙 감군을 했으니까 자기애들 만들 것도 몇 개 없는데 그럼 뭐하러 만드냐 해서 동류 전환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 그리고 과거에는 뭐 독일 그러면은 굉장히 견고한 내구성, 신뢰성 이런 거 했는데 요즘은 뭐 독일 어떤 기계 공업이 그런 신뢰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후속 군수 지원 안 좋고 신뢰성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은 너무 비싸고 납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거기다가 모든 유럽의 적은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와 친러 행각을 벌이고 이러니까 이제 독일은 X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폴란드와 한국이 급부상하는데 그 폴란드 무기는 다 한국산이다. 그러면서 한국도 좀 비난했어요. 뭐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이 갔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안 하는 한국의 덩치에 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도 좀 하면서 한국산 무기를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기사인데, 자, 사우스 코리아가 could sweep up, 그러니까 완전히 휩쓴다 유럽의 탱크 시장을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자, 이거 보면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 무기는 지금 너무 생산에 과부하 걸려 있고 비싸죠. 그리고 구매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독일 무기는 지금 스스로 이렇게 자해에 가까운 행위로 바보짓 해가지고 그냥 내일 앉아버렸고, 그럼 뭐냐? 없잖아. 그러면 한국산 무기가 세계를 휩쓴다. 왜? 신뢰성 있고 빨리 주고 그리고 가격 싸고 그리고 나토와 호환돼서 아무 문제 없고 후속 군수 지원 정말 잘 되고 특히 이제 폴란드가 1000대의 탱크, K2 탱크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여기 또 적어놨어요. 자, 뭐 우리 스스로 그냥 국뽕을 마구마구 일으키는 이게 아니고 세계 최고의 외교 전문지가 이렇게 극찬한 우리 한국 무기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